강하나의 손끝에서 태어난 서울은 어떤 색일까? 그녀의 아이패드 화면 속에서 피어나는 도시의 밤은 때로는 짙푸른 외로움으로, 때로는 가로등 불빛처럼 아련한 희망으로 반짝였다. 미국에서 UI, UX 디자이너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녀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머나먼 한국, 서울의 IT 스타트업 넥스트 유니콘으로 향한 것은 단순한 동경 그 이상이었다. 예술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 역동적인 에너지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다는 열망.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풍만한 체형과 검은 피부는 스크린 속 K-드라마의 주인공들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다름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첫 출근 날, 넥스트 유니콘의 통유리로 된 세련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는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시선들을 느껴야 했다. 마치 전시장의 희귀한 조각품이라도 된 듯 사람들은 그녀를 흘끔거리며 지나갔고 몇몇은 대놓고 속닥거렸다. 풍만한 체형, 건강하게 빛나는 검은 피부, 자유분방하게 흩날리는 곱슬머리.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미의 기준과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처럼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팀원들과의 첫 인사 자리, 밝게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하나의 손을 마지못해 잡는 팀원들의 어색한 표정. 특히 팀 내 실세로 불리는 김아름의 눈빛은 유독 차가웠다. 하얗고 가녀린 몸매, meticulously 관리된 긴 생머리, 잡지 모델처럼 완벽하게 꾸민 외모로 사내에서도 워너비로 통하는 그녀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이었다. 강하나 씨, 환영해요. 우리 팀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시네요? 개성이라고 해두죠. 악이 없어 보이는 말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를 하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개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트렌디한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로 나서는 길. 하나는 자신이 마치 다른 종족이라도 된 듯한 이질감을 느껴야 했다. 모두가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비슷한 화장을 하고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튀었다. 구내식당 한가운데 앉아 밥을 먹을 때조차 그녀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한 기분을 덜칠 수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힐끔거리는 시선들. 저분 외국인인가 봐. 어느 나라에서 왔지? 피부가 진짜 까맣다. 여름에 태닝한 건가? 근데 좀 덩치가 있네. 자기 관리를 안 하나 봐.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하나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하나의 젓가락은 허공을 헤맸다. 그때 누군가 하나의 옆자리에 식판을 내려놓았다. 여기 앉아도 되죠? 저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UI 개발팀 소속이에요. 평범하지만 단정한 인상의 남자, 박서준이었다. 그는 하나의 외모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하나씨 오신다고 해서 기대 많이 했어요. 인사팀 통해서 포트폴리오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그 아프리카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물 정말 대단했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하나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껍데기가 아닌 그 안의 것을 봐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넥스트 유니콘의 야심찬 신규 프로젝트 소울메이트 서울 앱 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의 숨겨진 명소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섬세하게 연결해주는 차세대 소셜 네트워킹 앱. 팀원들의 아이디어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하나는 밤샘 작업을 하며 자신이 구상한 UI UX 디자인을 완성해 나갔다. 다양성과 포용성. 그것이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다.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플랫폼. 피부색, 체형, 성적 지향,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되지 않는 공간. 그것이 하나가 꿈꾸는 소울메이트 서울의 핵심적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녹여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섬세한 기능들을 디자인에 포함시켰다. 드디어 아이디어 회의 날. 하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구체적인 시안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침묵과 어색한 표정뿐이었다. 강하나 씨,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실험적인 것 같아요. 팀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우리 앱의 주 타겟층은 이경 삼중 여성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좀 더 트렌디하고 직관적이고 무엇보다 예쁜 디자인이라고요. 그의 말에는 은연중에 하나의 외모와 그녀의 디자인을 동일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겼다. 특히 기마름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하나씨, 이건 앱 디자인이지 무슨 사회운동 캠페인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용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냥 예쁘고 쓰기 편하면 장땡이라니까요. 너무 개성이 강한 건 좀 그렇죠. 대중성이 떨어져요. 그녀의 말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반면 아름이 제시한 디자인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여러 앱들의 장점을 짜깁기한 듯한 평범한 구성이었지만 그녀의 화려한 발표와 세련된 이미지는 팀원들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다. 역시 아름 씨는 감각이 남달라. 딱 요즘 스타일이야. 팀장의 칭찬이 이어졌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또다시 외모와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했다. 개성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유독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고 하나는 탕비실에서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테헤란로의 빌딩 숲은 화려했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때 서준이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하나씨, 아까 발표 정말 좋았어요. 특히 그 시각약자를 위한 음성 안내 기능이나 다양한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아바타사 설정 같은 거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들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서준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하나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고마워요, 서준 씨.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걸요. 어쩌면 저는 이 도시, 이 회사와는 맞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 하나씨의 진가를 알아봐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서준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종이컵을 건넸다. 그 작은 온기가 그를 향한 믿음이 하나에게는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었다. 그날 밤 하나는 자신의 아이패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의 검은 별. 그녀가 익명으로 운영하는 그림 SNS 계정이었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녀의 복잡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차가운 시선들,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놓지 않으려는 작은 희망의 불씨. 검은 고양이 캐릭터는 빌딩 숲 사이를 홀로 헤매지만 결코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림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작가님 그림 너무 공감돼요. 저도 오늘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오늘도 검은 별은 여전히 빛나네요. 작가님 덕분에 힘내요. 익명의 위로와 공감들이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김아름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다. 그녀는 회의 자료 준비 과정에서 고의로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누락시키거나 중요한 정보를 뒤늦게 전달하여 하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천사 같은 얼굴로 사과했다. 어머 하나씨,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정말 미안해요. 근데 뭐 하나씨는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이 정도는 금방 해결할 수 있죠. 악의 없는 표정으로 내뱉는 말들은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심지어 하나의 옷차림이나 화장법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씨 피부톤이 어두우니까 이런 파스텔 톤보다는 좀 더 비비드한 컬러가 생기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 하나씨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유머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괜찮아, 하나. 저런 말에 휘둘리지 마. 너는 너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워. 밤마다 거울 속 지친 자신에게 주문을 외웠지만 이미 그녀의 자존감은 조각나고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스트레스는 어김없이 폭식으로 이어졌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을 산더미처럼 사와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음식을 삼키는 순간적인 만족감 뒤에는 어김없이 지독한 자기 혐오와 후회가 밀려왔다. 결국 나는 내 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의지박약 실패자인가 봐. 이러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이런 파괴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짓눌렀다.
서준은 그런 하나의 위태로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지만 섣불리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가끔씩 따뜻한 허브티나 그녀가 좋아하는 다크 초콜릿 같은 작은 간식을 건네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위로의 전부였다. 그는 하나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 스스로 일어설 시간을 기다려주고 싶었다. 프로젝트 중간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는 거의 매일 밤샘 작업을 하며 발표 자료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었다.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고 때로는 조롱 섞인 시선으로 돌아왔다. 특히 팀장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하나 씨, 아직도 디자인 컨셉이 너무 어둡고 무거워요. 우리 앱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사용자들은 편안하고 밝은 느낌을 원해요. 좀 더 부드럽고 대중적인 느낌으로 가야죠. 그의 말에서 부드러움과 대중적인이라는 단어는 마치 하나의 피부색과 전체적인 인상, 그리고 그녀의 개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결국 또 외모, 또 편견인가? 하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편견의 굴레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의 창의력과 열정은 그 편견 앞에서 속절없이 부서지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하나는 사무실 옥상으로 도망치듯 올라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한국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곳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싶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가냘프게 진동했다. 서울의 검은 별 SNS 알림이었다. 망설이다가 확인한 메시지 창에는 낯선 아이디로부터 장문의 DM이 와 있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의 그림을 보며 매일 밤 위로받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입니다. 사실 저도 작가님처럼 남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 때문에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혹한 걸까요? 때로는 숨막히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저 혼자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큰 힘을 얻습니다. 작가님의 검은 고양이가 서울 밤거리를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요. 부디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빛나는 별을 그려주세요. 작가님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봄물처럼 흘러내렸다. 익명의 누군가가 보내온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 그것은 마치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에게 내려온 한 줄기 구원의 동아줄 같았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어.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어딘가에 또 있겠지.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하나는 차가운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다시 사무실로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맞서 싸우기로. 최종 발표를 앞두고 하나는 서준에게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익명으로 활동하던 서울의 검은 별. 그림들을 발표 자료에 포함시켜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 보이겠다는 것이었다.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니에요, 하나씨?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서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걱정은 당연했다. 보수적인 한국 기업 문화에서, 그것도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위험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고 제 이야기니까요. 제 디자인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하나의 확고한 의지에 서준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알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하나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 씨의 용기를 믿어요. 그의 따뜻한 지지는 하나에게 천군만마와 같았다. 드디어 소울메이트 서울 프로젝트 최종 발표일. 발표장은 투자자들과 회사 임원들, 그리고 전 직원들로 가득 차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장 먼저 발표를 시작한 것은 역시 김아름이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자신을 꾸몄고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제시한 디자인은 최신 트렌드를 완벽하게 반영했고 상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발표가 끝나자 의뢰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아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했다. 다음은 하나의 차례였다. 단상에선 하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한 PPT 화면을 띄웠다. 처음에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UI, UX 시안들의 기술적인 장점들을 설명해 나갔다.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기능들, 청중들은 조금씩 그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아직 그녀의 영혼이 온전히 담기지 않은 듯했다. 발표 말미 하나는 스크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미지를 띄웠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익명 그림 SNS 서울의 검은 별 시리즈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던 그림이었다. 검은 고양이가 수많은 회색 빌딩 숲 사이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작은 별을 올려다보는 모습. 발표장 곳곳에서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아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은 기술적인 디자인, 즉 이 앱의 몸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엔 없었던 강한 힘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진정한 사용자 경험은 단순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사용자 중 하나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도시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에는 하나의 그림들이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별의 순간들,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찾아낸 작은 희망의 조각들, 하나의 담담하지만 진솔한 내레이션이 그림들과 함께 흘러나왔다. 이 그림들은 서울의 검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난 몇 달간 그려온 저의 일기이자 기록입니다. 이 도시에는 저처럼 혹은 또 다른 이유로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 수많은 검은 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가 만들 소울메이트 서울 앱이 바로 그 상처 입은 별들을 따뜻하게 연결하고 각자의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의미의 소울메이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니까요.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잠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과 아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망설이듯 작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 박수 소리는 파도처럼 번져나가 발표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회사 대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깊은 존중과 감동의 빛이 담겨 있었다. 강하나 씨, 아주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해왔던 부분을 정면으로 일깨워 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말은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물론 아름의 팀이 뛰어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아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진 것을 얻었다.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고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맞섰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회사 내의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몇몇 동료들은 익명으로 그녀에게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심지어 김아름조차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녀의 완벽해 보였던 세계에 어쩌면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그토록 맹신했던 외모 지상주의라는 견고한 성벽에 하나의 진심이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이었다. 발표 이후 서울의 검은 별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더욱 큰 화제를 모았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여러 출판사에서 그림 에세이 출간 제안까지 들어왔다.
하나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각자의 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박서준은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의 존재는 하나에게 세상의 모든 편견과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였다. 몇 달 후 서울의 한적한 연남동 골목길에 위치한 아담한 갤러리. 서울의 검은 별, 강하나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의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갤러리 안은 주말을 맞아 찾아온 다양한 배경과 모습을 한 사람들로 가득했겠다. 그들은 하나의 그림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기도 했으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하나는 그림들 사이에 서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연결과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와 그늘 대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처럼 평온함과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차가운 서울의 밤이 시시각각 다른 표정으로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그 밤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새로운 도화지와 다채로운 물감,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로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검은 별들과 함께 이 도시의 밤을, 그리고 서로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그려나갈 것이었다. 그녀의 아이패드 화면에는 새로운 그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많은 작은 별들이 서로의 빛을 나누며 거대한 은하수를 이루는 장엄한 그림. 그 그림의 잠정적인 제목은 우리 모두는 별이다. 연결된 우주였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녀는 이제 막 자신만의 별자리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별자리는 분명 세상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터였다.